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어제 이제 그 파이 중요한 분들과 모임을 하고,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쉬다가 이제, 회사 나와서 영상 올립니다. 어제 만났던 분들이, 그저께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자기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박 나기도 하고, 처음엔 대박 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쪽박 나기도 하고, 그런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인생이죠. 저도 파이 코인 처음 할 때는 그냥 이거 나중에 한 1파이가 한 10불은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하다가 알게 됐는데, 엄청나게 이 코인은 가령 지금 파이 코인 사시는 분은요, 지금 이게 얼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30년, 50년 지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미 연준에서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토크나이제이션, 니콜라스 부부가 이 토크나이제이션 얘기도 많이 하고, 토크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니 레볼루션, 화폐 혁명, 커런시 레볼루션,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그중에 이 파이코인 앞으로 엄청나게 되는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개념적으로 좀 아시고 계시도록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 인터뷰 할 때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절제된 언어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꿈을 얘기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말과 KYC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가슴 설렌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 정확히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먼저 이걸 아셔야 되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토크나이제이션, 토큰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쳐보면 토크나이제이션, 토큰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처음에는 왜 자꾸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인을 자꾸 토큰이라고 그러는 거야. 물론 코인과 토큰의 의미는 다르지만 총대명사는 토큰이에요. 그렇게 총대명사는 토큰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토큰, 이것을 이제 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은 돈과 토큰의 이중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중 구조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일반 이런 서민들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월가라고 보시면 되죠. 월가. 돈과 토큰의 이중 구조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이중 구조는 언제 생겼냐면 증권화 때 처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파이 코인이 2019년도에 사업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인터뷰할 때 화폐혁명, 토크나이제이션 많이 했어요. 미국의 이제 통화 발행량을 보게 되면 이제 통화 발행량,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년만 봐도 코로나 때 돈이 엄청 풀렸죠. 엄청나게 풀려갖고 이거를 지금 이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게 겨우 요만큼 걷어들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작년에 이럴 때 토크나이제이션 얘기한 것의 모든 핵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돈의 역사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월가의 천재들이 이렇게 돈이 막 늘잖아요. 돈이 막 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1971년도까지는 이제 금과 달러와의 비율에 맞춰서 돈 발행을 했는데, 그걸 금태환이라고 그러죠. 금태환 정책을 1971년도에 마치 한국에서 갑자기 금융실명제 하듯이 미국에서 갑자기
이 금태환 정책을 폐지를 했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달러를 찍어낼 임의로 막 달러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미국의 최대 상품은 달러다라면서 미국은 인플레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돈을 계속 발행해서 미국은 재정 적자 때문에 망한다. 쌍둥이 적자 때문에 망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미국이 거품 경제를 주도한다. 미국이 모든 것의 악의 축이다. 이런 말들을 막 했지만 저 위에 있는 천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굶어 죽이는 인플레이션 정책, 인플레이션 안 하고도 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있어. 우리 머리는 그 정도 돼. 이게 토큰화를 이해하시려면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월가의 천재들이 이런 통화의 이중구조, 이때 당시의 통화의 이중구조는 뭐냐면요. 돈과 증권이에요. 시큐리타이제이션. 이게 그러니까 1971년도에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 증권을 통한 화폐 혁명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돈을 막 찍어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갑자기 아프리카를 빈곤 국가들을 도와야 된다. 세상은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아프리카를 구원하자 하면서 아프리카 구원에 마치 그냥 이게 무슨 아프리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마치 무슨 하는 것처럼 온갖 것을 다 해요. 돈은 발행을 했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발행한 돈이 미국 내에 머물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정책을 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책이 빈민구제라는 명분 하에 아프리카 돕기를 대대적으로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냥 도네이션 하는 거죠. 기부하는 거고, 개발도상국에는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하는 거죠. 세계적 규모의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이때 이제 아시아 같으면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증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기도 아프리카도 펀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증권혁명이었어요. 증권혁명이 빈곤 퇴치, 그 다음에 증권혁명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 개발도상국 투자 같은 걸 해서 돈을 막 찍어낸 거를 글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월가의 제왕들이 돈의 이중구조를 만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게 투자은행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상업은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돈으로 돈을 버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권화를 시작하고 그래서 투자은행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생겨요. JP 모간, 크레딧 스위스, BOA, 바클레이스, 도이치뱅크,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홍샹뱅크, 시리, UBS, 지금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건 흔들흔들하고 도이치뱅크도 흔들흔들하고 하잖아요. 이게 다 큰 판에 흐르면서 증권화의 과정에서 생겼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게 생기죠. 4차 산업혁명 해갖고 기술주, AI 이런 식으로 다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증권화였어요. 이걸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달러 발행량이 2차 대전 직후부터 1971년도 닉슨 쇼크 때까지 약 2배 증대했고 닉슨 쇼크 때부터 2016년 45년간 45배 증가. 그런데 아까 보셨죠?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2016년도까지 그렇게 증가했는데 지금은 미국 통화량이 코로나 때 어마무시하게 증가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증권시장 못지않게 암호화폐 시장이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과 증권의 이중구조에서 돈과 암호화폐의 이중구조 시대로 가는 거죠. 이거를 간파한 사람들이 니콜라스 부부라는 거죠. 이걸 간파한 니콜라스 부부들이 50년 전에 시작했던 증권화, 돈과 증권의 이중구조로 벌어졌던 일. 그런데
지금 토크나이제이션, 그때는 시큐리타이제이션이었죠. 50년 전에 시큐리타이제이션이었죠. 지금 토크나이제이션 얘기를 하죠. 이게 화폐혁명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투자은행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폐혁명은 기관 투자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아니라 미시경제로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나라들의 민간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막아요. 인플레이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기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돈과 증권의 이중구조였던 50년 전의 역사처럼 지금은 돈과 토큰의 이중구조. 근데 문제가 뭐죠? 증권이 왜 미국의 SEC가 증권법이 그렇게 강하죠? 증권이라는 거는 돈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니 탈법이니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먼 쇼크라든지 이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플이 어쩔 것이다, 다 괜찮다고 보지만 돈 가진 이런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빼놓고는 믿을 수 있는 코인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인류학, 인문학을 공부한 청떼어팡은 모를까요? 저처럼 책 몇 권 읽은 사람도 아는데 이런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사람이 모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연준이나 서방 7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KYC,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는, 그냥 단순히 이런 코인으로 돈 세탁하고 마약 세탁하고 이런 범죄 자금뿐만이 아니라 이건 어마무시한 화폐혁명이다. 마치 1970년도 이후에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 관심도 없는데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쇼크를 막기 위해서 돈을 쫙 뿌려댄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예전까지는 그거를 중국을 개발도상국을 하다가 중국까지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빈민들 명분으로 펀드를 풀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을 개발해서 글로벌 경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약간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 하다가 지금은 민간 쪽으로, 미시경제 쪽으로 골고루 가는 거예요. 미시경제 쪽으로 골고루 가려니까 문제가 뭐죠? KYC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YC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요, 미국이나 전 세계 통화의 돈 발행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돈과 토큰의 이중구조 속에서 가는 큰 그림인데, 이게 일반 대중들에게 통용되는 화폐가 돼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그 다음에 그 나라 개발도상국의 정부 지원, 이거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항상 문제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뒤로 범죄를 일으키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최종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들에게 화폐로 가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폐혁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30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파이코인, 상장하고 나서 100불 갈 수도 있어요. 30년 후에도 100불일까요? 31만 4천 불 넘어갈걸요? 왜?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이거는 달러와 코인의 이중 구조를 위한 연준에서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네들 만약에 토큰 한다면 이런 토큰 한번 해보지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런 안목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은 뭐 핵심적인 그러니까 시큐리타이제이션, 그다음에 토큰나이제이션, 증권을 통한 화폐혁명, 코인을 통한 화폐혁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KYC가 늦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늦는 사람이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복이 많으신 분이 이거를 뭣도 모르고 시작하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맨날 복 많은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